자,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우리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천천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받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이, 또 입술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께 상달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 마음의 믿음과 생각이 또 말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제1회 태영아 세미나 우리 아까 일부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태영아 전체의 방향이고요. 자, 1강에 이어서 2강은 원래 주제가 이번에 제1회 주제가 부모를 알기 나를 알기입니다. 그래서 격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중요한 이야기가 사실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해져야 되고 저도 마음이 열려야 되고 여러분도 마음이 열려야 이 중요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윤집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칠판을 좀 내려달라 그랬어요. 저 올라가서 하니까 너무 멀어 얼굴도 안 보이고 이 필이 안 와요. 이 필이 제일 좋은 자리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서로 호흡이 느껴져야 되는데 최대한으로 저도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이번에 우리 태영아 주제는 부모를 알기 나를 알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알면은 아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번에는 제가 1강을 아기를 알기부터 하고, 그래서 이제 아기가 어떤 존재인가,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죠. 여러분의 뱃속에 또는 뱃속을 나와서 오물오물 기어다니고 있는데 이 아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얘기를 해야 우리가 부모가 누군가를 알 수 있겠죠.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오래전에 TV를 봤는데 실제로 그 다큐멘터리를 방송국에서 찍은 영화였어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 뇌에 70%가 녹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멀쩡한데 아무것도 안 되죠. 먹고 숨쉬는 그런 기본적인 뭐랄까요? 파충류나 동물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만 남아있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영역이 사실은 뇌가 녹아 있었습니다. 몰랐죠. 근데 키우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봤더니 이런 애를 데리고 살았냐 이제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추적해서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이 아이를 뵌 엄마가 임신했을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19에 급하게 이제 내일 오늘이 아이를 낳을 날짜인데도 그것도 모를 정도로 엄마가 완전히 그 무지한 상태였어요. 119를 불러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중에 119 구급차 안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때 그 구급차에 있었던 구급 요원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어떤 상태였나. 아기를 낳는 그 순간에도 이 여자는 완전히 알코올에 100% 취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불행한 일생을 살았죠. 그 정도까지 될 정도니까요. 그러면서 남편이 몇 번째 남자인지 몰라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모릅니다. 너무 많은 남자들을 지나갔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를 가질 당시에도 알코올 완전히 취했었고 그 여자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그러면서 임신이 된 줄 모르고 계속 술을 마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알코올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사람 몸에 들어가면 남자와 여자 알코올이 다르죠. 여자는 알코올에 남자보다 2배 약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반드시 여자가 먼저 떨어집니다. 절대 남자들하고 드링킹 내기하면 안 됩니다. 여자 집니다. 근데 그게 아기가 없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기가 생겨버리면 여자들의 모든 영양소와 모든 입으로 코로 들어가는 것은 100% 태반을 타고 아기에게 가게 돼 있어요. 몸이 스스로 아기에게 영양분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메탄의 알코올의 주성분이 메탄이지 않습니까? 그 메탄이 가장 잘 녹이는 성분이 뇌내피질입니다. 그래서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 여자는 아기를 뵌 줄도 모르고 계속 마셨어요. 그 결과 그 술이 그 아이의 뇌를 다 녹여버린 거예요. 몰랐던 거죠. 근데 몰랐던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언니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예요. 그 언니가 할머니랑 살고 아버지 누군지도 모르지. 그 딸 데리고 사는데 딸은 뭐 알코올 중독에 정신병에 이제 요양소 들어가 버리고 이 아이는 태어났는데 완전히 뭐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근데 그 위에 언니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언니가. 기자가 인터뷰하니까 얘 소원이 뭐냐니까 경찰이 되는 거래요. 그 왜 경찰이 되고 싶으냐 물어봤더니 자기를 버리고 동생을 버리고 간 엄마 잡으러 가겠다는 거죠. 자, 이게 너무나 뭐 극단적인 예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기에 대해서 또 여자들 같은 경우 여자의 몸에 대해서 또 여자를 만들어가는 남자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만큼 그 영적인 축복을 놓친 만큼 세계복음화는 딜레이 된다는 사실. 어떤 이유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든 간에 여러분이 목표하는 것을 이 아이와 함께 태영아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출발하지 않는 이상은 이루어질 수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언약을 가정에 뿌리내린 민족이 유대 민족과 그냥 와 몰려다녔던 이방 민족의 차이가 지금의 역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이 세계복음화를 하고 미국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미국에서 뿌리를 내려서 성공하려면 이 정확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 자녀와 올바르게 영육 간의 조화를 갖추어서 쉐어링할 수 있느냐,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게 전부 다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먼저 뭘 알아야 되죠? 아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제1강의 주제는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이것은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끝없이 전달된다고. 그것이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쉬는 시간 제가 책을 앞에다 딱 디스플레이를 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 저도 뭐 이 정도까지 되기까지 이 정도 조금 알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 누구한테도 그런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큰애를 배고 얼마나 무시겠느냐. 전혀 무시겠습니다. 100%. 그래가지고 공부할 학생이었으니까 이제 아기를 뵌 여자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나 혼자 공부를 바쁜 거야. 그래서 12시 되면 이제 경비 아저씨하고 같이 문 닫고 내려오는 거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내일을. 그러면 아기를 뵌 여자가 집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집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그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집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
뭘 먹는지 그런 거를 제 안중에 없었습니다. 못됐지. 예, 못된 놈이었습니다. 제가 I was not have been. 근데 이제 뭐 아기를 낳고 나서 우울증이 온다, 막 신기를 내더라고요. 나 왜 신기를 내니? 그게 산후 우울증이 뭔지, 여자들이 아기를 낳고 나서 어떤 느낌인지. 너무 밥을 많이 먹더라고. 그래서 많이 먹는다고 핀잔을 줬지. 무슨 뭐 말통을 갖다 놓고 먹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지금도 얘기를 하더라고. 그를 전혀 몰랐죠. 근데 몰랐던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영향이 전부 뭐 들어가요? 아기한테 다 가는 거예요. 아기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뭐 처가 식구가 좋으며 뭐가 되겠습니까? 모든 릴레이션십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다가 둘째를 놓고 나서 하나 망치고 둘째 이제 3개월이더라고 우리도 보니까요. 지금에서 얘기하지만 그래도 어떨 겨울에 이제 방송과 함께 책을 접하게 됐는데 그 책이 푸름이 이렇게 키웠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쭉 성장하면서 IQ 측정을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그때 당시에 IQ가 140이었어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뭐 크게 뭐 똑똑한 분이거나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뭐 했느냐? 두 분 다 불신자거든요. 아기를 가지기 전부터 데이트하면서 우리가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르기 위해서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아기를 가지기 전에 태교에 대한 책을 100권을 읽었어요. 데이트 비용 줄여가지고. 그리고 뭐 했느냐?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요성 깨닫고 아이에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태교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 푸름이라는 아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방송을 때리면서 오늘 서재에 관계 책이 있어요. 이 책 한 권이 저와 저희 집사람의 모든 것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 한 권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시편을 읽었습니다마는 부모님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님이 생각이 바뀌면 아이들은 저절로 바뀌게 돼 있어요. 저절로. 부부 간의 릴레이션십이 되면 아이들은 저절로 따라갑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 간에 대화가 되고 부부 간에 싸우더라도 말하면서 싸워야 돼. 말 안 하면 안 돼. 이제 기후가 이제 세미나를 계속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만은 남자는 열받으면 말 안 하잖아. 그죠? 말하면 버벅대요. 막 앞뒤 순서가 안 맞고. 왜냐하면 남자는 이렇게 언어 영역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MRI를 찍고 이렇게 해봤더니 남자가 언어에 대한 영역이 어느 정도 하니까 이걸 측정을 했더니 저 대뇌 전두부 앞에서 불빛이 하나만 깜빡깜빡 하더래요. 말할 때, 남자들이 말할 때. 여자를 측정했더니 온 머리가 깜빡거리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절대 여자들하고 말싸움하지 마시라. 100% 집니다. 예.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남자들이 이 스스로에 대해서 모르고 여자들이 여자의 스스로에 대해서 모르고 이런 개입이 누구에게 결국 피해로 돌아오느냐? 아이에게로 피해가 다 돌아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1강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해서 아기를 알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세계를 바꾸려면은 태교를 시작해라. 이 말을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남자가 아닌 한 여자가 했어요. 그래서 전주 유씨 집안에서 진주 유씨 집안으로 시집을 간 어떤 한 부인이 자기의 진주 유씨 집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름이 안 나와 있고 이제 호만 받았어요. 여자들도 성공하면 호를 주죠, 그죠? 그래서 사임당이라는 호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신씨죠, 그죠? 이름은 없어요, 옛날에, 그죠? 그래서 신씨다. 그래서 신사임당이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그때 유희정승을 길렀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님 이름이 사주당 이씨라고 합니다. 이분이 원래 전주 유씨 집안에서 진주 유씨 집안으로 시집을 간 분인데 이분이 태교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200년 전에 썼던 태교 신기라는 책이에요. 제가 그거를 저기 한국에다 지금 주문해놨는데 그 책은 아닌데 그거 여러 가지 비슷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태교 보감이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중국 황실에 대대로 중국 우리나라 황실의 의원만 지낸 그 가문에서 한의원 하는 한의사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실에서 어떻게 왕자와 공주들을 측정을 하고 뱃속에서 딸들을 어떻게
섭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가르쳤다. 이거를 이제 내용을 쓴 책인데요. 그 사주당 이씨의 태교 신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계를 바꾸려면 태교를 시작해라. 예. 저는 그걸 듣고 아멘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자체가 어떻게 나중에 10년, 20년 지난 이후에 여러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세계복음화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 그게 아니면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10년 교육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10달 교육을 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 뱃속의 10달 교육이 부부가 하룻밤 합방을 하는 그 한 정함에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자도 그만큼 뭐 해야 돼요? 준비가 돼야 돼요. 여자도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옛날에 우리나라 손조들은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1996년도에 겨우 한글로 번역이 됐어요. 한문으로 쓰여져 가지고 200년 만에 번역이 됐는데, 일본어로 번역된 거는 우리나라가 30년이나 뒤졌습니다. 태교신기라는 책 일본 사람이 보더니 그대로 가져가서 번역해가지고 30년 전에 태교신기가 일본어로 먼저 번역이 되고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이 된 것은 1996년입니다. 많이 느리죠, 그죠? 예, 우리 마지다 목사님 계십니까? 일본은 굉장히 그 부분에 빨라 있습니다. 왜 그럼 그렇게 강조했나? 왜 우리가 아기를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뱃속에 있는 보통 40주, 10개월 얘기하는데 요 동안에 두뇌의 80%가 이미 완성이 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80%가 완성이 돼버려요. 뱃속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3세를 지나는 동안에 뇌가 다 완성이 됩니다. 3세, 태어나서 3세 동안. 그러면은 뭐가 다릅니까? 어른과 아이의 뭐가 달라요? 무게는 어른이 많죠. 어른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용량은 똑같아요. 아기의 뇌나 어른의 뇌가 똑같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근데 이 뇌를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이제 아이들의 두뇌에 대해서 개발하는데 아이 0세부터 해서 3세까지의 어린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정보를 흡수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능력은 어른의 2배예요. 굉장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다 읽었습니다만은 이 요람 속의 과학 자란 이 책은 이미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 과학에서 가장 앞선 책입니다. 그걸 한국에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 되는 박사님이 UCLA에서 공부하시고 한국에서 강의를 하시고 교수님이신데 이 책을 번역된 지가 이제 1999년도에 쓰여져 가지고 2001년도에 우리나라로 2001년도인가 2000년도에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 책에서 그 아기에 대해서 그 두뇌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이가 여러분과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아기는 이때 80%가 완성되는데 그것을 전부 이미지로 기억합니다. 무섭죠? 예를 들자면은 말하자면 이제 디카와 같은 거예요. 디카. 사진 착착착착 찍듯이. 그 아이가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뭐냐면 엄마의 심장 소리. 그리고 엄마가 얘기를 하면은 이게 자궁이 이게 동굴처럼 이게 뻥 뚫렸기 때문에 엄마가 소근대는 소리도 아이들은요 왕왕왕왕 들린다고.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가 들은 소리를 그 말로 듣는 게 아니라 그대로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착 찍혀버려요. 그리고 엄마가 눈으로 보는 거 시신경을 통해서 전부 신경을 통해서 아이의 두뇌 속에 다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그 태교 신기에 보면은 임신을 딱 하게 되면 어떻게 해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움직이는 거 모든 거를 전부 다. 우리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요즘 그죠? 예. 또 다락방 몇 년 들은 분이 보면 딱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 율법이네. 이제 바로 나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임신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요 뱃속에 있을 때 1달 동안의 성분은 끝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뭐가 들어가 있는가. 그런데 아이의 두뇌와 어른의 두뇌 차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게 뭐냐. 이 아이가 뭐를 듣거나 보거나 느끼는 순간 엄마가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분이 전부 아기로 가죠. 그게 전부로 뭐로 기억되느냐. 두뇌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뇌세포를 연구하게 되면은 그 뇌세포에
뇌신경 있죠? 스냅스와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전부 저장이 됩니다. 아이 머릿속에. 이 저장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 빛의 속도로 저장을 해요. 빛의 속도로. 전기로 이제 다, 머리는 전기니까. 이제 그 간질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전압이 똑같이 흘러야 되는데 갑자기 많이 흘러버리니까는 이게 전기 충격 먹은 거야, 이게. 이게 이제 그 충격이죠. 얼마나 정교한지 모르죠. 이 하나의 이 만들어가는데 아이가 말을 들을수록 똑같은 말을 계속 같은 말을 들을수록 길이 잘 뚫려요. 계속 같은 말을 들을수록 엄마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의 뇌 속에 부정적인 길이 대로가 뚫려버린다고. 어린아이의 되뇌 속에 첫 선이 어떤 소리가 들어가느냐, 이 아이 속에 어떤 자극을 주느냐, 어떤 적잖은 자극을 주느냐, 이게 이 아이 뭘 만든다고요? 인격과 인생과 미래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10달이. 그래서 아기를 가진 엄마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게 되면은 그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인생 속에 부정적인 그걸로 팍 이렇게 컴퓨터가, 이 머리 컴퓨터가 선을 만들어 가지고 팍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두뇌는 제 말이 딱 들어가면은 어떤 메시지 들어가면 여러분이 이미 쌓아놓은 정보와 새로 듣는 정보를 전부 연결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가지고 관계 있는 것들만 착착착착 묶어요. 그게 여러분의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뇌는 스스로 잘 연결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다 끊어냅니다.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무의식으로 들어가요. 무의식으로.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 잊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거, 상처, 아픔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전부 무의식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언제 드러납니까? 무의식이 여러분의 의식을 1분에 600번씩 자극해요. 600번씩. 그래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겠다고 선택한 것은 이미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데이터가, 여기에 관련된 데이터가 수없이 들어가 있다가 온 거예요. 왜 복음으로 체질을 바꿔야 되느냐 아시겠죠? 그걸 바꾸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과거를 전부 바꾸는 게 뭐냐? 이게 메시지를 듣는 거야. 이게 바꾸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진다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아이의 머릿속에 뭘 드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이를 가지면 뭐부터 가르칩니까? 까꿍. 네?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가 이야기에 가장 많이 말해주는 것이 엄마 아빠 말 대신에 엘로힘, 아도나이, 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줘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차이가 지도자를 만드느냐 노예를 만드느냐. 그죠? 태교의 시작은 뭐라고요? 들어라. 태교의 시작은 태담, 이야기에서부터 시작. 이야기에서부터. 그래서 엄마가 수다쟁이가 아닌 엄마를 둔 아기는 참 외롭습니다. 10달. 예. 맨날 쿵쿵쿵 쪼록쪼록 음식 먹는 소리, 심장 소리밖에 안 들리지. 예. 근데 엄마가 말이 많은 아이는, 이 아이는요, 엄마와의 충분한 릴레이션십이 돼요. 그런 아이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태어났을 때도 사교성이 많고 어디 가도 리더를 하고 자기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기본적인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인생 바꾸는 거 쉽습니다. 여자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네. 그 여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뭐 여자를 무시해가지고 뭐 숫자에서도 빼고, 근데 어째서 탈무드에 2분의 1이 전부 여자에 관련된 겁니까? 어폐가 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부장 제도고 남자가 중요한 영향권을 가지고 있죠. 옛날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그러나 여자가 누굴 만들었어요? 부인을 만들고, 남자가 부인을 만들고 남자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영합으로 시작하지만은 나중에 들어가면은 남자는 뭐며 여자는 뭐며 가정은 무엇이며 부부간의 관계는 무엇이며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무엇이며 가문은 어떻게 되며 사회는 어떻게 되며 어떻게 이제 전문적으로 펼쳐나갈 것인가, 전체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만 우리가 알고만 있어도 언약 없이 시작한 사람도 지금까지 왔다고요. 그러면은 이 태교를 누가 시작했을까요? 처음에 시작. 제가 이제 그 푸름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도전받았던 책이 뭐냐면은 민지사라고 한국의 출판사가 있는데
시치다 마코토라는 일본 사람입니다. 엄마 나의 두뇌를 개발해 주세요. 저는 이걸 읽고 운해가 뭔가 알게 됐어요. 운해, 그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어느 하버드 대학이죠. 그 대학의 도서관을 뒤지다가 보니까 저기 독일 출신의 칼 비테라는 목사님이 쓴 논문을 봤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시작은 누가 했다고요? 칼 비테라는 목사님이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이 아이를 4명 아이를 줬는데 4명 다 IQ가 160 이상이었어요.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논문을 만들어서 독일에서 출판을 하고 번역된 게 1800년도 초인가요? 그때 써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온 것을 1900년도 중반에 일본에서 공부하러 오신 시치다 마코토 이분이 보시고 너무 충격 먹은 거야. 그래서 그 내용과 칼비테 목사님의 이론을 가지고 이분이 돌아가가지고 영세교육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영세. 내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우습더라고요. 1살도 아니고 영세. 근데요, 여기서 이제 엄마랑 아이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제 깊은 이제 그림책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충분한 단계에 맞는 아이들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모릅니다. 이런 교육을 시작한 결과 이 아이들이요, 그 논문에 있는 그대로 아이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저 얼마나 이런 책들을 보면서 놀란지 모릅니다. 민지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특별한 일이냐? 아닙니다. 왜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원래 그래요. 왜? 그래야만 세상을 말씀대로 복음의 원리대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가정의 모델이 될 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태교신기를 썼던 사주당 이씨 같은 분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그러냐?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서 합방을 하게 되면은 남자세포 정자세포 하나에 이미 6개월 전에 그 남자가 보고 듣고 생각한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6개월 전에.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 예를 들면 술 먹고 그죠? 이미 6개월 전이면 6개월 전. 그러면 여자의 난자세포는 어떻습니까? 난자세포. 그 엄마가 그 아이를 갖고 있을 때 뱃속에서 기억한 모든 거, 그 엄마 쪽 가문의 모든 거, 여러분의 난자세포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무시무시하지. 그러면 엄마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여자이다. 태 속의 아이가 여자이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 뱃속에 있는 아기의 몸속에서 난자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14주부터. 그러니 3대가 같이 살지 몸에서 3대가. 그죠? 그런 여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자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여자아이다. 남자아이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하게 이 태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여자를 만드는 남자예요. 절대 훌륭한 어머님이 돼서 훌륭한 자녀 나옵니다. 그러면 사주당 이씨가 뭐라 그랬냐면 정승을 낳아서 정승으로 기를 것이냐, 소인배를 낳아서 소인배로 기를 것이냐, 그것은 애미에게 달려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니까 아버지가 날 낳으신다. 왜? 아버지는 정을 주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누가 길러요? 어머니 날 기르시고 하나 더 올바른 스승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군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세상을 말씀 따라 다스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바른 멘토,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바꾸고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외치고 있는 것은요, 이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자, 태아는 지금 어떤가? 태아는 지금도, 여러분의 뱃속에 있는 세포 하나는 지금도 뭐가 있어요? 배우고 있는 중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배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엄마는 뭐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이 아이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있다고. 교육하는 중요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이 나오죠? 뭡니까? 아이에게 어떤 정보를 줄 것이냐, 어떤 정보. 먹을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먹을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어떤 정보를 내 아이에게 줄 것이냐. 이 아빠가 어떤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어떤 것으로 기뻐하느냐. 아빠의 이 머릿속에 스냅스와 뉴런이 어떤 것으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느냐. 그게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런 에베소 4장에 자꾸 틈이 타죠. 그걸 허용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뇌세포는 그걸 좋아하도록 만들어져 버려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선택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것이 후대기로 내려간다고요. 후대기로. 과학입니다, 여러분. 대물림은 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는 지금도 배우는 중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자,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8주 정도가 되면요, 8주부터 시작해가지고 3개월 동안에 급속하게 두뇌가 성장해요. 아이의 뇌가. 그 때문에 엄마는 어떻게 돼요? 아기를 가진 엄마는 이래서 음식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이 아이의 뇌가 충분히 영향을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이론의 하나입니다만은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태영아 예배할 때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왜 그러냐? 뇌가 만들어질 때, 그죠? 8주 3개월 사이 뇌가 만들어질 때 이미 남녀의 세포 하나가 결합되는 순간에 XX, XY로 남자, 여자냐 구별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XY로 남자가 된 아이는 뇌가 만들어지면서 이 아이의 평생의 성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는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돼요. 그게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8주에서 3개월 사이에 만들어져요. 이때 10개의 남성 호르몬을 받아야 되는데 4개밖에 남성 호르몬을 못 만들어낸다. 6개가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낸다.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사춘기 때는 표시 안 합니다. 사춘기 지나면서 성 정체성이 나오고 2차 성징이 나올 때 모든 구조는 남자예요. 그러나 뇌 호르몬에서 뭐가 나와요? 여성 호르몬이 60%가 나오는 거예요. 60%가.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거 게이란 말이에요. 자, 반대로 봅시다. 여자인 아이. 8주에서 3개월 사이에 여자아이가 된다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여자인데 여성 호르몬을 100개를 받아야 되는데 40%밖에 못 받고 60%를 그 아이의 뇌 속에서 남성 호르몬을 계속 만들어내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근데 그 비율이 옛날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논문에 본 바로는 10만 명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0. 몇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 문제라고요? 음식에서 오는 거라고요. 네. 자, 우리 이마누엘 남가족에 태어나 오시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 한번 제가 또 한 번 퀴즈를 내야 되겠는데요. 아이가 뱃속에서 양수 속에서 10달 갇혀 있습니다. 그죠? 물 속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수영을 잘하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잠수, 그죠? 예. 물 속에서 만나셨기 때문에. 그럼 여자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봤더니 잘 몰라요. 제가 이제 대학생들, 여대생들만 모인 곳에서 한번 강의를 해봤더니 양수가 얼마 만에 바뀌느냐 물어봤더니 아는 아이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300명 쫙 여대생 앉았는데 아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자,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양수가 얼마 만에 주기적으로 바뀌죠? 감사합니다. 듣고도 까먹어져서. 아주 에티켓이 좋아요. 6시간 단위로 양수가 바뀌어요. 6시간 단위로. 그러면 엄마들이 먹는 물, 이 아이가 그 먹어요. 그죠? 피부에 와닿을 뿐만 아니라 그게 아이의 몸에 물을 다 만들어내요. 그죠? 뇌에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아토피, 저희 둘 다, 큰애 둘째 다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 둘째는 좀 심했을 정도였죠. 그 정도로 뭐가 중요합니까? 이 시기에 음식이 중요하다고요. 이 아이의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격, 삶, 미래, 이 아이의 모든 걸 결정해버려요. 그러니 준비를 어떻게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네. 자, 5개월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이제 빠른 아이들은 이렇게 발길질도 하고 막 이렇게 자라죠? 5개월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아이가 사고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춰지기 시작해요. 굉장하죠? 5개월 금방 가버립니다. 근데 이때 아이가 뭘 시작한다고요? 이미 오감으로 이 아이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들려주느냐. 그래서 감각 가운데, 사고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열리는 게 청각이에요. 청각. 그 다음에 사람이 마지막으로 갈 때 가장 늦게 닫히는 기관이 청각기관이라고요. 그래서 태교의 시작은 뭐라고요?
들려주는 것에서부터. 신명기 6장 4절 뭐하라? 들어라. 슈마 명령형이죠. 그죠? 보아라 아닙니다. 들어라부터.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엇을 들려주느냐. 그래서 목탁 소리를 듣고 자라느냐, 찬송 소리를 듣고 자라느냐.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라느냐, 긍정적인 말을 듣고 자라느냐. 그게 그 아이 인생을 만들어버려요. 너는 안 돼 소리를 10년, 20년 들어보세요. 안 되라는 대로가 일러가지고, 그게 그 아이 인생을 만들어버린다고. 왜 부모님이 말을 바꿔야 됩니까? 그죠? 말이 바꾸면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이 근거 있습니다, 이게. 사고 조직이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엄마의 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하죠. 5개월쯤 되면은. 엄마가 그때부터 얘기해 줘도 돼요. 참, 이게 얼마나 과학입니까? 그러면서 7개월쯤 되면은 이때부터는 아빠의 외부에 있는 소리가 이 아이의 양수를 통해서 그 아이 청각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7개월부터는. 이때부터는 이제 아빠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아빠의 교육이. 남자의 교육이.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남자분들과 또 우리 결혼하신 우리 아버지들, 아빠의 역할을 성경 안에서 회복하시고 모든 잃어버렸던 축복을 다시 되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태교에 대한 책들을 읽고 성경을 보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아빠가 얼마나 중요한가, 남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발견하고 있어요. 이 강에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산이 가까워오고, 그죠? 아이가 이제 나올 준비를 합니다. 엄마도 준비를 합니다. 이때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락방의 태교는 뭐냐? 다락방의 태교. 다락방에서 말하는 아이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 존재, 그죠?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하니까 쉽게 들을지 모르겠으나 그 내용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태교의 시작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앙이 있어요, 신앙.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다락방 태교. 이 두 가지 합쳐서 저는 얘기하기를 언약태교다. 언약태교. 언약태교. 아빠가 가진 언약과 엄마가 가진 언약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이 부분을 깨닫게 되면요, 가문을 새로 살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이 태영아의 눈이 열려지면은 여러분들은 어른들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게 맞는 순서입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가 맞아요. 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시부모님들이 걸어갔던 길을 여러분은 그대로 반복할 건데 그거를 세이브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교회 어르신들 또 저희 부모님 마찬가지로 어른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복음 안에서 이제 많은 이제 부분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이제 다 하나씩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아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고요. 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태교의 시작은 여러분과 제가요, 충분한 지식을 먼저 갖추는 게 있어요. 성경은 태아에 대해서 깊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예레미야에 있는 말처럼 태중의 나라를 잉태하면 그것은 태하고 관계없는 걸로 이미 신학 잡지에서 발표가 났어요. 저도 많이 인용해 먹었는데 그거와 관계없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부분에 대한 예언이고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장 성경적으로 기독교 교계 안에서 태아와 아이에 대해서 말했던 부분이 이제 어거스틴까지 올라가는데 어거스틴이 알고 있었던 내용은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제한이 많죠. 때문에 충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냐면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책을 굉장히 많이 갖고 왔어요. 아기의 음식에 대한 책들 있죠, 그죠? 태교 음식이라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들이 그 아기를 가졌을 때 필요한가 이런 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기의 뇌를 어떻게 그러면 올바른 자극을 줄 것이냐 이런 여기에 관련 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남편과 함께하는 태교 데이트. 저는 이제 저랑 집사람이랑 같이 돌려가면서 봤는데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밑줄 친 거는 전혀 밑줄 안 치고 전부 딴 것만 밑줄 쳐놨더라고. 확실히 남자 여자는 달라, 그죠? 그리고 뇌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음식이 좋은가. 토마토, 중년 여성들, 35세 이상 여성들은 하루에 하나씩 토마토를 먹으면 완전히 뇌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돈 받고 받아야 되는데. 자, 무슨 말입니까? 지식이 필요하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기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사실은 부모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 태영아부는 부모인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주려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남의 메시지입니다. 왜 유대인이 성공합니까? 우리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남의 이야기, 남의 사람이지만요. 그 밑에 자녀들은 할아버지예요. 그죠? 그 아이들 들을 때는 자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자기들의 조상을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잠자기 전에 배드사이드 스토리가 아이들에게 좋다 그래서 전부 이야기해 주죠. 전부 남의 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안 어른들 이야기 준 적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이런 어른이 있고. 저도 없어요. 다 남의 나라 사람이야. 알고 봤더니 김유신은 우리 집 사람이더만. 제가 김유신 직속으로 제가 지금 이제 몇 대손 되니까요. 그 외에는 해줄 말이 없어. 예. 여러분이 진짜 아이에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메시지를 주려면 부모님 간에 가문 간에 막혔던 거 다 풀어야 돼요. 정리가 돼야 됩니다.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 전부 껍데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진짜 사상적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시기에는 다른 배경을 받아요. 몸은 집에 있으나 마음은 다 떠나버려요. 그게 가정 해체입니다. 달리 가정 해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태영아부의 중심 속에는 여자가 있고 여자를 만들어가는 건 남자예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질서가요 쫙 맞아 돌아갑니다. 중심이 다 돌아갑니다. 왜 어른이 중요한지, 왜 어른을 공격이나 했는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전부 맞아떨어져 가요. 여러분 미국이 교육이 자아졌다고 생각하면 절대 큰일입니다. 1800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에서 여자들이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났어요. 상상이 안 되죠? 영국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교육을 연구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미국 교육이 가정 중심에서 공교육화되면서 미국은 위기가 왔다 그래요. 한국하고 어쩜 똑같습니까? 가정 안에서 말씀 안에 뿌리를 둔 가정에 대한 철학과 언약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이상은 지도자 나올 수 없다. 틀림없습니다. 공교육에 이점이 있으나 엄청난 가문의 배경과 사상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올바른 지식부터. 아기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알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인간을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식이 필요합니까? 제가 집사람에게 이제 그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발달 단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라고. 10년을 얘기했는데 안 듣던 요즘 읽기 시작했어요. 그죠? 네, 호흡이 잘 맞습니다. 그죠? 자,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발달 단계를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똑같은 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언제부터 알기 시작할까요? 지금 성교육 문제가 많은데 어디에서부터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자, 잉태가 되고 12주가 되면은 남자의 성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아이들은요 발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남자아이가 꼴에 남자라고. 응? 그래서 0살 때 엄마와 스킨십하고 그게 전부 성교육이에요. 그게 안 되죠? 충분히 안 되죠? 다른 일탈이 나오게 돼서 그 정보가 아예 쌓여가지고 다른 게 나옵니다. 아십니까? 어떤 아이들은 보면요 꼭 이렇게 오른쪽만 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잤거든. 걔가 이렇게 눕혀도 언제 돌아왔는지 이렇게 돌아왔어요. 참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 아이가 큰 애가 완전히 깎았잖아요. 완전 평면이거든요. 예술이지. 왜냐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납작하게 누워 있어가지고 아무리 돌려놔도 안 펴져 이게. 자, 그 정도로 발달 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그러면은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이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배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컴퓨터를 아이들에게 머릿속에 집어놨어요. 컴퓨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즘 좋은 컴퓨터 얼마나 좋아요, 그지요? 딱 세팅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인터넷 정보를 주고받고 내 정보를 넣고 막 관리를 합니다. 인사 프로그램 막 했어요. 인사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재정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요. 근데 어카운팅 하는 분이 만지는 컴퓨터를 좋은 컴퓨터 사가지고 그렇게 딱 했는데 어카운팅에 대한 모든 걸 인터넷도 뭐 서칭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주로 하는 게 어카운팅이다. 아니 그런데요 한 몇 년 썼더니
컴퓨터를 딱 열어봤더니 자기 스스로 막 선을 만들어갖고 막 해가지고 어카운팅에 관련된 거는 완벽한 다 이렇게 시스템을 갖췄단 말이야. 스스로 살아가지고, 그죠? 그런 컴퓨터는 이 세상에 없죠. 그런데 아이는 그런 컴퓨터라고요. 그러니까 아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진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진행. 아이들을 태교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 아기는 스스로 만들어갑니다마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어떤 적절한 자극을 주느냐가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기 때문에 뭘 알아야 돼요? 발달 단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영적인 단계의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주느냐, 이 아이가 소화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계속 밀어넣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싫어. 싫은 걸로 되는 선이 쫙 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쌓여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0개월 수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한 1개월 태어나가지고 한 1개월까지는 충분한 이제 스킨십이 필요하죠. 스킨십을 하면서 아이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읽었습니다만은 요람소의 과학자로 이 책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뭐냐? 만들어진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요, 만들어져가는 존재다. 그런데 이것이 신뢰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전달이 안 된다 그랬어요. 엄마는 자고 아이들 DVD라든지 뭐 비디오라든지 뭐 컴퓨터 TV 틀어놓고 막 뭐 가르치고, 그거는 절대로 교육이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조그만 새 새끼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새를 가지고. 어떻게 실험했냐면 이 새가 엄마를 따라서 똑같이 울음소리를 못 내면 첫 번째 뭘 못하느냐, 수컷인 경우에 암컷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암컷이 들었을 때 유혹되는 소리가 있는데 수컷이 그 소리를 못 내면은 암컷과 짝짓기를 못해. 그 홀로 죽어야 돼요. 그 종이 끝나버려요. 근데 그 울음소리를 누굴 통해서 듣냐면 엄마를 통해서만 듣는 거예요. 태어나가 아래에서 까가지고 얼마 기간 동안에 그 소리를 못 듣게 했더니 나중에 테이프 갖고 훈련시켰는데 못 따라해요. 고양이를 갖고 실험해서 고양이가 태어났습니다. 한쪽 오른쪽 눈을 막고 길렀습니다. 정상적인데, 그러면 뇌신경에서 시신경으로 가는 길을,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세포가 발달 안 해. 이게 뉴런이 발달 안 하니까 왼쪽이 다 해요. 왼쪽이. 나중에 뗐어요. 이쪽은 시력이 없어요.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발달 단계에서 알아야 돼요.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 아이가 뭘 요구하는가? 말하지 않아도 이 아이는 엄마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줄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모유가 좋다, 이거는 뭐 두말할 여지가 없죠. 좋은 정도가 아니고 이 아이는 엄마와의 밀착 관계를 통해서 나머지 인생이 다 열리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애는 뭐 거의 모유를 못 먹었죠, 사실. 이제 셋째는 이제 실컷 먹고, 지금도 먹고, 약간 좀 뻥 붙여가지고요. 이 첫째가 이게 독해요, 성격이. 그만큼 이 스킨십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되겠고, 1개월부터 한 2개월쯤 되면요, 자, 이 아이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아이들과 눈 맞추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기하고 눈 맞추는 이 사람이 누군가 나는 알고 싶어해요. 뱃속에서 늘 들려주었던 그 엄마의 소리인가 아닌가. 왜 그게 중요하냐면 엄마라는 확신이 돼야 그때부터 엄마를 모방하기 시작해요. 엄마를 모방해야 교육이 되고 그래야 얘가 인간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육은 어머니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 엄마를 편안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누구라고요? 남편이자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무리 다른 데서 마음 좋아도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요, 만장이 쏟아지는 게 여자예요. 그죠? 바깥에서 아무리 힘이 든 있어도 집에 들어와가지고 수고했어, 사랑해, 한마디 못 입에서 샥 또 걸립니다 또. 네? 우리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남자라면 집안은 돌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자들은 여자하고 남자는 다르거든요. 남자들은 뭐 큰 거 한 봉에 하려 하는데 그래서 화분 사들고 하잖아. 얼마나 실용적이냐면서. 여자들은
질색합니다. 그런 거 가져오면, 그죠? 예. 여자들은 이제 왜냐면 그 꽃을 사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썼으며, 얼마나 다녔으며, 얼마짜리 고민했냐, 요걸 다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꽃 한 송이, 많이도 아니야. 하나 탁 좀, 뭐. 이 여자지. 다르죠? 근데 아이가 엄마를 통해서 그때 엄마라는 확신이 안 오면 이 아이는 배움에 대한 욕구가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아이가 엄마를 눈을 쳐다본다고요. 그건 뭐라고요?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말을 해주느냐. 아까 우리 태영아부 때 집사님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어떤 사모님이 그랬대요. 이 아이가 듣는데 얼마나 밝습니까? 아이들은 듣는데 민감하거든요. 우리 복음성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알아야 해주지. 나비야. 밤마다 그것도. 야, 글쎄 걔가 나중에 나비 박사가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특히 아이가 요때는 그 엄마들이 쓰는 일상 언어 아주 민감하죠. 왜냐하면 그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개월까지는 지상의 어떤 언어도 아이들은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영어, 일어, 독어, 불어, 러시아, 앞으로 미개 언어까지.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뇌신경이, 그죠? 모든 부분이 열려있기 때문에 어떤 모음이고 어떤 자음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딱 모국어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모국어밖에는 발음을 못합니다. 왜죠? 다른 언어에 대해서 신경을 다 끊어버려요. 뇌 스스로가. 그래서 3세 전에 어린이의 뇌가 끊어지기 전에, 그죠? 얼마나 충분한 뭘 통해서요? 신뢰와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되느냐. 5개 국어는 기본이라니까요. 여러분 다락방 부모님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 작아 왜? 네? 그게 불가능하냐? 그게 다 실험이 나와 있어요. 시지다 맞고 또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쯤 돼서부터는 그 기계적인 그런 어떤 릴레이션십이 없는, 교감이 없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신뢰가 없는 일방적인 방송 있죠. TV, 비디오 이런 거 오락 이런 거는 아이들에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때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시기에 그런 일방적인 거는 아이들을 뭐로 몰아가냐면 그 유사자폐로 몰아가요. 유사자폐. 그래서 맞벌이하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런 시설에다 맡기고 또 이런 뭐 비디오 틀어놓고 막 일하거든요. 그 아이를 어디로 몰고 가냐면 엄마와 인간과 신뢰를 쌓아야 될 시기에 기기와 쌓게 되고 그거에 스스로 갇혀버린 거지 이게. 이제 그게 이제 나에게 지나가 버리면은 인간관계가 안 되는 대인 기피, 인간 뭐 전부 다 모든 정신적인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요때 다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개월쯤 되기 시작하면 이제 옹알이를 시작합니다. 3, 4개월이 되면은 옹알이를 시작하는데 이때야말로 말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그때는 먼저 말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옹알이를 시작하면은 엄마가 부지런해져야 돼요. 많은 말을 해줘야 돼요. 이때 무슨 말을 해주느냐, 그죠? 네 아버지 말하면서 저기 밤늦게까지 술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요때 들어간 아이는 술 계속 술로 이제 이때 엄마의 믿음이 들어야 돼요. 엄마의 믿음과 아빠의 격려와, 그죠? 이래서 엄마 아빠가 같이 가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서? 세계복음화의 큰 흐름을 향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팀입니다. 팀. 가정이야말로 세계복음화의 전적 기준줄로 믿습니다. 자, 4개월에서 5개월쯤 가면은 이 아이들은 그때부터는 즐거움이 뭔지를 아이들이 알아갑니다. 그리고 구분하기 시작해요. 구분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아이를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막을 쳐놓고요. 막을 쳐놓고 여기서 조그마한 장난감 자동차를 쫙 밀어넣었더니 요래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 아무렇지 않은데 아이들이 볼 때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움직이는 자체가 신기할 뿐만 아니라 없어졌다가 쫙 나오거든. 이 아이의 머릿속에 뭐가 딱 인식이 되냐면 공간 감각, 공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물체의 이동,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물리학적인 요소들이 그때 다 만들어져요. 근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이때 아이들은 또 뒤집어진다고 또. 예?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은 요때 이게 들어갔으면 나오는구나. 이런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게 나중에 어른이 되면 뭐가 돼요?
오거나이징하고 캐테고라이징 하는데 필수적인 게 됩니다. 그쪽 분야에 밝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밝은 사람들이에요. 집안 정리, 방 정리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요때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도 방이 어지러워 지금. 청소해놓으면 일주일 만에 다시 원상 복귀 엉망되는 이런 그런 게 전부 다 여기서부터 다 만들어진다는 사실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6개월에서부터 8개월 정도 가면은 이제 아이들과 이제 이유식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3살 전에 먹어보지 않은 음식은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유식을 골고루 잘 섞어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9개월부터 해서 12개월쯤 되면 이 아이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가 어른의 2배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엄청난 걸 빨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 창조적인 흡수력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은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간 것은 이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왜 바뀌기 힘드냐? 왜 체질이 바뀌기 어렵냐면 이미 뇌 안에 대로가 다 닦여버렸어요. 가지고 다른 걸 길을 낼 수 있는 게 정보가 늦어. 정보와 정보 간에 만들어주고 서로 주고받는 속도가 아이들은 빛의 속도라면요. 어른들은 지게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저쪽에다 지게를 갖다 놓고 또 와야 되고 막. 이런 속도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느 정도라고요? 어른의 활동량이 2배야 2배. 어마어마하죠. 이게 12살 12개월 되면서 자 이런 것이 되고요. 이때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씹는 게 나오죠. 씹는 거죠. 이빨이 나오고 이제 씹기 시작합니다. 요때 적당히 씹는 걸 해줘야 이 구강 구조가 발달해요. 이게 발달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모유를 안 먹이고 분유만 먹인 애들은 턱 근육이 약해져요. 빠는 힘이 줄기 때문에 턱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이빨 날 때 엉망으로 납니다. 나중에는요 구개가 뚫려가지고 입 천장이 뚫려가지고 거기서 이빨 나나가 있어요. 왜? 이빨이 돌아다니다가 턱 근육이 맞아줘야지 이빨을 잡아주는데 이게 안 잡아주니까 아무데나 이빨 돌아다니다가 막 지 맘대로 나는 거 있죠. 나중에는 이 근육이 약하면 발음하는데도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모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을 기억해야 되겠고 그러면 자 태영아부는 그럼 어디까지가 태영아부입니까? 어느 부분에까지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 역시도 많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태교와 태영아부를 통해서 어떤 분야까지 커버가 될 수 있냐면 먼저 여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성. 여자가 여성을 몰라요. 여자가 여자의 몸을 몰라요. 몸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여자의 건강까지도 다 관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히 건강한 난자세포 하나 만들기 위하여 엄마를 통해서 교육받고 지금도 철저하게 성경대로 목적은 하나 뭘 만들자고요? 지도자를 만들자. 그것 때문에 지금도 네 딸라는 정길의식을 하면서 똑같이 합니다. 그럼 여기에 시작해가지고 뭐 할 게 너무나 많죠. 뭐 음식에 대한 거. 또 이게 정서니까 여자들은 정서고 문화니까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특히 여자들이 발달된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 능력이죠.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저도 그랬습니다만 절대 거짓말하면 들킵니다. 아예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버려야지. 다 남자는 거짓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구조상 눈에 다 나와. 자 그런 정도로 언어가 발달됐고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이 남성에 대해서죠. 남자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겠고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사상 영역이기 때문에 자 남자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시킬 수 있는가. 세계에 대한 많은 철학들, 사상들, 이념들 참 아빠들이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스승이 필요해요. 이 스승의 분야를 통해서는 이 아이들에게 맞는 리더십, 우리 집안의 리더십, 우리 집안의 어떤 유형, 우리 집안의 아빠와 할아버지, 고조, 증조 할아버지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으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전부 리더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문이 중요한 거예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 만나는 게 아닙니다.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혼하셨으면 상대방 가문 알아가야 돼요. 남자는 여자 쪽 가문 알아가야 되고 여자는 남자의 가문을 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가족과 가문 안에서 하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대인관계. 여기서 인간관계, 대인관계, 아래 위에 오는 거 전부 다 나와요. 용서. 예,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가야 될 분야가 공동체죠.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메시지나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주일 메시지나 세미나를 통해서는 전체적인 윤곽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밀한 부분은 뭐가 필요하죠? 1대1로 이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두 달에 한 번이든지 아빠 모임만, 아빠들만 모이는 모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빠 비공식 모임입니다. 아빠들 모임에서 아빠 할까 아니면 아사모 아빠를 사랑하는 모임들. 아빠들만 모여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많은 책들이 있죠. 저희 집에만 한 100권 넘는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막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뭐로 할까 생각하다가 그 히브리에 보면 아빠 또는 지도자, 남자란 말이 복수가 되면 아나심이거든요. 아나심인데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다라 할 때 좋았다란 말이 히브리가 있어요. 그 토빔이라 그래요. 근데 아나심 토빔이라 했더니 집사람이 아침에 한마디 하면서 은가히 아는 책이라고 순수 한글로 해서 아빠모 하든가 아사모 하든가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 이후에 한두 명이라도 저랑 같이 아빠들만의 조용히 우리 낚시도 가고 조용히 좀 이렇게 여자들 없이 그죠? 좀 이렇게 좀 조용한 시간을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부모는 뭐냐? 부모로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과 부모에게 주셨던 것. 요게 여러분의 자녀, 사회, 현장 똑같이 적용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바로 하고요. 우리 뒤에다가 책을 디스플레이 해놓겠습니다. 좀 보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하죠. 그래서 35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